벌거벗은 임금님. 옛날에 옷 입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하는 한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는 하루에도 3번씩이나 새롭고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을 정도였답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황제들은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문제를 의논하며 지내지만 이 황제는 달랐어요. 그는 늘 하인들을 시켜 새로운 멋진 옷을 찾아오게 하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어느 날 그 마을에 낯선 2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천을 짜는 직조공이며 이곳에 새 옷감 가게를 열 거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사실 그 둘은 직조공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려는 나쁜 사기꾼들이었답니다. 그 2 가짜 직조공은 가게를 하나 열고 가게 앞에 온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옷감이라고 적힌 간판까지 내걸었어요. 간판을 보자 과연 첫 번째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2 가짜 직조공은 가게에 들어온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했지요. 그런데 손님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어요. 가게 안에 진열된 옷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첫 번째 직조공이 재빨리 말했어요. 손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희는 잘 알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옷감은 생전 처음 보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실 손님이 속으로 하고 있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 가게엔 아무것도 없잖아. 바로 그때 2번째 직조공이 심각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답니다. 저희 옷감은 너무나 특별해서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랍니다. 오직 똑똑하고 현명한 분만이 이 마법의 옷감을 볼 수 있어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법이지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이걸 어쩌지?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간 멍청한 사람으로 여겨질 거야 하고 그는 속으로 몹시 걱정했어요. 그래서 손님은 서둘러 말했지요. 그럼요, 보입니다. 아주 잘 보여요. 이렇게 선명한 색깔에 무늬도 정말 환상적이네요. 그러자 2번째 직조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어요. 역시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손님이라면 당연히 우리 마법 옷감이 보이는 분인 줄 알았지요. 손님은 안도하며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이 놀라운 새 옷감 가게 이야기를 어서 내 친구들에게도 알려야겠는걸요. 그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옷감을 잔뜩 품에 안은 척하면서 가게를 떠났어요. 첫 번째 손님이 나가자 2 가짜 직조공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크게 웃었어요. 너무 쉽잖아 하고 첫 번째 직조공이 비웃었지요. 사람들은 우리 손바닥 아니야. 금세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2번째 직조공도 우쭐하며 외쳤답니다. 예상대로 곧 마을 전체가 그 새로운 마법 옷감 가게 이야기로 떠들썩해졌어요. 그렇게 가짜 직조공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옷감을 팔고 또 팔아 금화 더미를 차곡차곡 쌓아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뜻밖의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황제 폐하께서 오신다 하고 신하가 문 앞에서 우렁차게 외쳤지요. 신하가 옆으로 비키자 다름 아닌 황제께서 성큼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첫 번째 가짜 직조공은 황제를 보고 화들짝 놀라 허리를 깊이 숙여 절했어요. 폐하를 모시게 되다니 이보다 더한 영광이 없습니다. 하고 그는 극진히 맞았지요. 그러자 황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너희 가게의 아름다운 옷감 이야기를 듣고 직접 와 보았다. 곧 황실 퍼레이드가 있을 터인데 당연히 입을 훌륭한 새 옷이 한 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첫 번째 직조공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폐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지요. 황제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하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러자 두 번째 직조공이 싱글싱글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표정을 보아하니 폐하께서 저희 옷감들에 감탄하고 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총명하신 분이라 이 멋진 마법 옷감이 훤히 보이시겠지요. 두 사기꾼은 가게 안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텅 빈 자리들을 가리켰어요. 이 고운 천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없는 옷감을 한껏 자랑했답니다. 황제는 어리둥절했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 본다는 사실이 들통나서는 안 돼 하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지요.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과연 놀랍도다. 이런 훌륭한 옷감은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없을 것이오. 당장 이 옷감으로 왕실 퍼레이드에 걸맞은 색과 무늬의 예복을 지어보도록 하라. 황제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었어요. 좋다, 자네들이 말한 대로 옷을 지어보도록 하라. 하지만 퍼레이드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닷새 안에는 옷을 가져와 몸에 맞춰 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직조공이 힐끗 동료를 보며 투덜거렸어요. 닷새밖에 안 남았다니 시간이 너무 부족한걸요. 두 번째 직조공도 고개를 저으며 푸념했어요. 저희가 밤낮 없이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서두르려면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 텐데요. 무엇이든 필요한 대로 가져가도록 하라. 그러니 어서 빨리 시작해서 제때 가져오기만 하면 될 것이다. 황제가 안색을 바꾸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황제는 두 사람에게 금화 주머니를 한가득 내주었어요. 가짜 직조공들은 그 돈으로 실 한 타라에 사지 않고 대신 밤새 창문에 불을 밝혀 둘 양초 몇 개만 샀지요. 밤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본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직조공들이 황제님의 옷을 만들려고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믿었어요. 닷새 후에 두 가짜 직조공은 커다란 보따리를 품에 안은 척하며 황궁을 찾아갔어요. 한 신하가 궁전 대문을 열어주며 물었지요. 황제 폐하의 예복을 가져왔다고. 그런데 옷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직조공이 태연히 대답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옷은 아주 특별한 마법의 옷감으로 만들어서 똑똑하고 현명한 분들만 볼 수 있는 거랍니다. 신하는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도 이미 똑똑한 사람만 옷이 보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에게 옷이 안 보인다고는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신하는 자세를 바로 하고 말했어요. 옷이 접혀 있어서 잘 안 보일 뿐이군요. 정말 대단한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두 가짜 직조공은 기세등등하게 성 안으로 들어와 왕좌가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황제는 반가운 얼굴로 말했어요. 마침 내 새 옷이 완성되었군. 어디 있느냐? 그러자 첫 전째 직조공이 말했어요. 바로 여기 있사옵니다. 폐하. 황제는 속으로 이런 옷을 가져오면 분명 보일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하고 몹시 당황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태연한 척하려고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새 예복이 내가 바라던 그대로로구나. 자, 어서 몸에 맞게 입혀보아라. 두 번째 직조공이 입에 발린 말을
마치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요. 그게 바로 저희 옷감의 특별한 점이랍니다. 정말로 황제가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자기 몸에는 속옷 한 장만 걸쳐 있을 뿐이었어요. 황제는 내가 분명 아주 근사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주위의 모든 이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궁전의 신하들은 하나같이 황제 폐하의 새 옷차림이 얼마나 훌륭한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실 아무도 옷을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볼 줄 안다고 생각하니 자기 혼자만 바보 취급받을까봐 겁이 나서 서로 더 큰 소리로 황제를 추켜 세웠답니다. 마침내 왕실 퍼레이드의 날이 밝았어요. 황제는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의기양양하게 행렬 선두에 섰어요. 하인들은 황제에게 보이지 않는 예복을 입혀 드리는 신용을 했지요. 첫 번째 가짜 직조공이 환심을 사려는 목소리로 황제에게 말했어요. 생각해 보시옵소서, 폐하. 오늘 퍼레이드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폐하의 이 놀라운 옷차림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두 번째 직조공도 거들었답니다. 길거리를 메운 마을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황제를 지켜보았어요. 모두들 속으로는 세상에 황제님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계셔 하고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똑똑한 사람만 옷이 보인다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못 본다고 솔직히 말했다가는 바보 취급을 받을까봐 걱정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손뼉을 치며 외쳤어요. 황제 폐하 만세, 옷차림이 정말 멋지십니다 하고 모두들 열렬히 환호했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어린 소년 하나가 용기를 내어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기 좀 보세요. 황제님이 옷을 안 입고 계세요. 순간 주위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이내 여기저기서 킥킥대는 웃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만 웃음을 터뜨리더니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 웃었지요. 결국 온 마을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며 웃어대기 시작했답니다. 황제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금세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큰일 났군. 거울에서 본 게 사실이었어. 애초부터 마법에 옷 따위는 없었고 저 두 직조공은 사기꾼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고작 속옷 차림으로 퍼레이드 행렬을 이끌고 있다니 하고 황제는 속으로 탄식했지요. 하지만 퍼레이드를 이대로 멈출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황제는 원래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높이 들고 남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답니다. 행렬 도중에 한 번은 멈춰서서 빙그르르 춤추듯 몸을 돌려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자 놀라웅성거리던 사람들도 곧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놀래게 하는 황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결국 가짜 직조공들이 했던 말 중 하나는 현실이 되었답니다. 퍼레이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날 황제의 특별한 옷차림을 평생 잊지 않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두 가짜 직조공은 다시는 그 나라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